자, 우리 엔캠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오후장 진행 중인데요. 네, 시간은 오후 2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정규장 종료까지 1시간 조금 넘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오늘도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못합니다. 그죠? 하락하는 종목 역시도 많고 일단 이 외국인의 이 떠나가는 이러한 매도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가 좀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죠. 약 1조 원 가까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기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받쳐주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지수의 방어 정도는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오전에 2% 넘게까지 하락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뭐 원달러 환율이 높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황 속에서 이 환율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달러 인덱스를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지금 달러 인덱스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99.58입니다. 이게 이제 100 아래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의미이고 100보다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지금 이 달러의 가치가 달러 인덱스가 10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원화의 가치가 너무나도 지금 하락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나서서 어느 정도는 이거를 좀 해결을 해 줘야 한다라는 지금 의견입니다. 좀처럼 이 외인들의 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역시나 오늘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캠 중앙첨단 소재도 각각 4% 넘게 3% 넘게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 뭐 제가 어제도 주주라는 걸로 인증을 했죠. 중앙첨단 소재의 경우에는 이제 수익이 이 MTS 기준으로 이제 7% 정도밖에 안 돼요. 좀 개인적으로 짜증이 납니다. 60%까지 수익이 올라갔었는데 이때 좀 팔 걸 그랬습니다. 네, 좀 수익 실현을 하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다시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리튬 가격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잠깐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오늘 오전 기준이었을 겁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이 리튬의 가격 98,720위안이에요. 이제 10만 위안이 정말 이제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쵸? 가파른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계속 들고 가려고 했던 제 욕심. 결국은 또 이런 상황이 또 전개가 되네요. 이러한 흐름의 전개는 사실상 또 엔캠이 가져온 상황입니다. 이 3분기 분기 보고서와 실적 발표, 전자 공시에 대한 어떤 실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이 투자자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또 만들었잖아요. 그죠? 참 어떻게든 주가를 또 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가? 막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투자를 이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채널 여러분들께서도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엔캠 뭐 중앙첨단 소재도 중요하겠지만 이 단기적으로 꾸준하게 또 수익을 쌓아 나가다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이 경제적 자유 누구나 다 희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짧게 짧게 수익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공유를 해드리면서 엔캠과 중앙첨단 소재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정보들 역시도 발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아래쪽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고정 댓글이 있으니까 요 하늘색 URL 요 링크를 스마트폰에서 터치하시면 바로 텔레그램 채널로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뭐 주가 볼 게 없습니다. 어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던 이전의 저점 라인이었던 요 65,000원 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결국은 또 이탈이 돼 버렸어요. 그죠?
지금 현재 구간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6만 원 선도 열려 있는 상황이지만 그 이하 쪽으로도 지금 열려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고민하기보다는 충분히 좀 관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지 라인이 확실하게 좀 확보가 돼야 되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지지할 것인지 이 여부의 판단이 일단 1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아, 저점이구나. 그래서 이제 매수를 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어제 오늘 그래도 외국인들은 좀 담아주는 네, 이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양대 시장 외인들은 지금 열심히 매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틀 연속 좀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 중앙 첨단 소재 역시도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던 이런 흐름들이 오늘은 좀 다시 한번 네, 매수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간 기준일 뿐이에요. 종가에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뭐 중앙 첨단 소재는 이 윗꼬리 피뢰침이 너무 심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뭐 매일같이 쳐다보니까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 윗꼬리 특징이 오전장에 들어 올렸다가 결국은 또 하락시키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전형적인 설거지 차트 아니냐 뭐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래도 일단 지금 현재 구간을 잘 또 버텨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2,800원 구간. 지금 현재 구간 밀려버리면은 다시 2,500원 선까지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나마 121선 지금 버텨내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마저 내주게 되면은 결국은 2,500원 선까지 또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올라갔던 거 그냥 다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저점이 올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엔캠이든 중앙 첨단 소재든 지금 뭐 저가 매수를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열려 있으니까 하방이. 그쵸?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 투자 심리, 그러니까 투심의 이러한 악화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이제 좀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여전히 지금 뭐 ADR 지표상으로도요. 이 과매도 구간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매도 구간 쉽게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 구간을 좀 벗어나나 싶더니만 재차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하는 초입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12월 미국의 이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전망들이 점점 좀 부정적으로 변화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결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이러한 상황이고 지난 이 셧다운 사태로 인해서 이 경기 지표들의 어떤 발표들이 딜레이가 됐죠. 미뤄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이 경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 금리 결정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투자 심리 악화, 그러니까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이번 주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의 전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코스피 상승하면서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의 뭐 한 두 달 가까이 9월, 10월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 4천 시대를 열어냈죠. 근데 확실하게 또 최근 이번 주 들어와서 또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도 좀 주저앉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면서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뭐 이런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전액도 전의 얘기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이 리튬에 대한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한 달 동안 무려 30%가 넘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곧 10만 위안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이 수요 증가세가 강할 경우에는요. 톤당 15만 위안까지도 돌파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 배터리에 대한 가격의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셀 3사뿐만 아니라 이제 소부장 기업들 역시도 소재 기업들 역시도 충분히 이 매출이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저점이 잡힐 때까지는 우리가 좀 충분히 지켜본 이후에 잡히고 나서 매수를 해도 지금 늦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거의 지금 95,200위안 톤당. 그리고 오늘 오전에 어디까지 올라왔었죠? 98,720위안.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이제 10만 위안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15만 위안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고 결국은 이제 3분기 엔캠 아메리카 쪽 실적이 좀 부진하게 됐고 또 중국 쪽에서 이제 이 매출을 돌려서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다불다 신소재와의 어떤 관계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어떤 수정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시가 나가다 보니까 뭐 3억 매출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서 거래 정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지만 그래도 일단 해소가 됐으니까 다행인 겁니다. 그죠? 뭐 이건 뭐 다 이제는 접하셨을 내용이니까 이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보조금 부분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지가 됐죠.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데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산다라는 거예요. 1억짜리 전기차가 인기가 지금 또 폭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 올해 판매는 5만 대를 지금 육박하고 있고 BMW i5 8천만 원 이상 고가에도 인기가 있대요. 폭스바겐 역시도 전기차 판매 비중 50% 이상이다. 그리고 전기차 다양화로 인해서 소비자의 선택지는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9월에 전기차 판매량, 글로벌 판매량이 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이제는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캐즘, 여기에 대한 우려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내려놔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 사실 이제 뭐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그죠? 3년 뒤에 또 분명히 뭐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다시 한번 부활할 가능성 역시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폐지했다가 다시 이제 보조금을 또 다시 재도입하는 또 그런 흐름들까지도 나와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지금 뭐 유럽 쪽 전기차 경쟁이 워낙에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역시도 지속적으로 이 신차 그리고 현지에서 생산하는 거 이게 이제 또 수익성, 매출 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선박으로 수출을 하든 항공으로 수출하는 그런 비용들을 어 빼고 현지에서 생산을 강화시킨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실적으로 다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전기차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동차 회사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 성능에 대한 진화 역시도 우리가 꾸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요. 뭐 첫 번째로는 이 주행거리 그죠? 주행거리.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배터리에 대한 충전 시간, 단축.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배터리, 충전, 시간 단축. 이렇게만 그냥 제가 적어 놓을게요. 주행거리는 이제 점점 늘어나야 되고, 이 배터리의 충전 속도 역시도 단축돼야 됩니다. 그동안에 사실 이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았던 어떤 그 구매자들, 그러니까 구매층들의 이제 가장 큰 의견이 바로 요거였어요. 주행거리는 짧고 배터리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배터리 또 충전소가 굉장히 또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어떤 불편함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가격은 둘째 친다라는 겁니다. 가격은 일단 둘째 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사실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았다. 뭐 이런 설문조사도
네, 다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점점 이제 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캐딜락 전기차가 이번 739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부산 그냥 한 번 완충하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왕복할 수 있는 그런 주행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전기차의 성능은 진화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가야 되겠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 이 비아디 지금 전기차를요 1분에 한 대씩 배터리는 3초에 한 개씩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뭐 굉장하죠. 옛날에 정말 이 짝퉁만 만들어서 팔던 그런 이제 중국의 기술력은 이젠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기술력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왔고 이 자원이 뭐 워낙에 많다 보니까 뭐그 난리죠. 막 저가 공세, 과잉 생산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됐고 기술력도 막 치고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계속 제재를 가하고 압박을 가하고 중국산 부품 사용 금지, 규제 뭐 이런 관세 압박 이런 것들이 결국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비아디는 정신없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전기차는 결국은 미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 ESS에 대한 수요 역시도 지금 굉장히 강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뿐만 아니라 이제 소부장 기업들 역시도 요 ESS 특히나 이제 또 LFP 배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략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역시나 뭐 리튬의 가격 상승은 결국은 이제 리튬염에 대한 또 이제 가격 상승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해액에 대한 이제 원가 역시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던 리튬 가격 4분기에 이제 곧 10만 위안을 또 찍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 2026년은 충분히 이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과 이 중앙 첨단 소재의 새만금 공장에 대한 어떤 가동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기대하면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2024년도 작년에 이제 영상 계속 찍으면서 이런 이제 데이터 값들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자 엔캠이 어딨죠? 안 보이네요. 엔캠 여기 있네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에 이제 올해 내년 사이에 100만 톤 생산 캐파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돼 왔었어요. 그죠? 뭐 이런 부분들 꾸준하게 이제 확인을 해 가면서 네, 장기 투자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고 중앙첨단 소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튬염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올해 내년 5만 톤 그리고 27년부터 29년까지 10만 톤 이렇게 생산 캐파를 꾸준하게 늘려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평가받아야 하는 요 시가총액이거든요. 2조 7,600억 원, 5조 5,200억 원.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로부터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 보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앙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뭐 최고 15,000원 이상 이렇게 또 올라왔었던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쌍봉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요 윗꼬리를 제외한다면 쌍봉 맞고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다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엔캠 또 분기 실적 또 그 보고 오류 사태는 굉장히 뼈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현재 구간을 잘 지켜주기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2,500원까지는 다시 한번 또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중앙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한 요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고 지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또 추가 매수에 대한 또 판단을 해 보고자 하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또 엔캠 역시도 65,000원을 좀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주기를 희망을 했었습니다만은 이전의 저점이잖아요. 그죠? 이전의 저점. 이 라인 좀 지켜주기를 희망했었으나 결국은 또 이탈이 나오면서 네,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투심의 악화에 또 추가적으로 이 3분기에 대한 어떤 분기 보고서 오류 사태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이 투자 심리, 투자 신뢰 뭐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또 하락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또 이전의 저점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섣불리 매수를 좀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엔캠의 경우에는. 아시겠죠? 아무쪼록 이번 주에 6만 원 선까지는 일단 좀 잘 지켜주기를 희망해 보는 수밖에 없다. 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지켜보는 거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잘 관망을 한 이후에 저점이 잡혔을 때 추가적인 매수로 대응하는 거. 그리고 이제 10만 원 선 위쪽으로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그런 상승 흐름이 내년에 다시 한번 좀 나와 준다면 다시 한번 또 수익 실현하는 방향. 네, 요렇게 좀 보도록 할 테니까 아무쪼록 최근에 이번 주 들어와서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좋지 못한 뭐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멘탈 단단하게 좀 붙잡으시고 일단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의 또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을 텐데 잠깐 볼까요? 아마 뭐 뉴스로 나와 있을 텐데 엔비디아의 이제 이 실적 발표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AI에 대한 뭐 수익성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빅테크들의 또 대규모 투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강해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의 또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내일 새벽 굉장히 또 중요할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힘들 내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 또 하락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지만 네, 힘들 내시고 멘탈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늘 좀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마무리가 되어 준다면 내일도 우리 증시는 또 한번 기술적인 반등 나와줄 수 있으니까 아무쪼록 좀 응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요 텔레그램 정보방 채널 여러분들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뭐 서부 T&D 네, 수익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시면은 좀 단기적인 수익 열심히 또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네, 그런 매매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